제가 처음으로 핸드폰 리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LG에서 나온 G4라는 핸드폰입니다. G4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이런 농담 안 되죠? 좀 썰렁하네요. 사실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아이폰 4S입니다.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4S가 아무래도 요즘 핸드폰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제 가방 앞주머니에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다녀요. 이걸로 게임도 좀 하고, 뭐 버스 안에서 검색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 아이패드 미니를 썼던 거죠. 사실 아이패드 미니하고 아이폰 4S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둘 다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만 달려있고 플래시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폰 4S는 아무래도 오래된 카메라다 보니까 사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이걸로는 사진을 찍고, 이걸 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가지고 절로 사진을 보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화하고 무선 인터넷하고 사진을 위해서 기기를 3개나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휴대폰 하나면 이 3가지가 다 해결이 되는데 새 전화기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는 친구한테 G4를 빌려 왔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느낌이 참 좋은 전화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의 어떤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화기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 잘 아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G4의 카메라 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홍대에 나오면은 컬러풀한 것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뭐 의자라든가 뭐 이런 환경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원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원색이다 보니까 카메라들이 잘 받아들여요. 자, 방금 촬영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파란 의자, 빨간 의자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게 참 내추럴하게 진짜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줘요.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 의자들이 아주 새빨간색이 아니에요. 그냥 좀 오래돼가지고 빨간색이 조금 바래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 화면에서 표현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실물 색깔하고 화면에 보이는 색깔하고 상당히 많이 흡사해요. 계속 가봅시다. 한때는 이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카메라냐 아니냐, 이게 쓸만한 카메라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갖추어져 있는 제대로 된 카메라들,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카메라처럼 사진을 좀 퀄리티 있게 뽑아낼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핸드폰은 좀 나중에 보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남의 집 입구인데 참 멋져요.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데, 저도 나중에 집에다가 요런 그 입구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멋져요.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안을 지금 방금 찍은 거잖아요. 현실보다 더 아름답네요, 이 입구가. 와, 이건 한 장 더 찍어 놓읍시다. 참 멋진. 야.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뛰어난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제 카메라에 달려있는 이 렌즈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렌즈예요. 이 카메라 렌즈의 사양은 55mm 1.8 렌즈가 달려있어요. 55mm는 포컬 랭스라고 이 초점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1.8이 조리개의 숫자예요. 이 렌즈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뒤쪽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면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얘한테 달려있는 렌즈도 이거하고 같은 조리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1.8이고 이것도 1.8입니다. 이렇게 큰 것하고 이렇게 작은 게 어떻게 같은 숫자를 갖고 있느냐, 그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센서를
줄여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는 상당히 큰 센서가 붙어 있는데 큰 센서를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센서를 작게 만드니까 렌즈도 덩달아서 작아질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 축소 광학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조리개의 숫자하고 이렇게 큰 조리개가 같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줄여놨지만 성능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느낌은 전해주네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지 헬스 짱해보세요. 이거 한 장 찍어봐도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손재주가 좋으시군요. 자, 방금 접사를 찍어봤어요. 거리는 대략 이 정도. 옆에서 봤을 때 한 10cm 내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 포커스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 접사라는 게 뭐 이렇게 찍어보면은 일반 카메라도 접사에서는 포커스를 그렇게 쉽게 잡지 못해요. 이렇게 가까이 조금 더. 제가 이 별 볼 일 없는 벽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밋밋하기 때문이에요. 카메라들이 이렇게 밋밋한 걸 포커스를 잡아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못 잡아요. 심지어 거기에 접사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되게 특이하네. 자, 이렇게 접사를 안 잡고 재밌는 사진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패했고 좀 찍을 만한 걸 또 찍어봐야 되겠죠. 저거 좋네요. 사진을 찍을 때 근처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시멘트를 뚫고 나온 요 작은 잎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명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붙였죠. 우라짜 어느 정도 거리? 좋아요. 자, 이렇게 가까이 붙었는데도 꽤나 빠르게 포커스를 잡고 접사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이 축소 광학계의 특징이긴 한데 상당히 원활하네요. 접사를 찍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씨, 겁나 잘 찍는데? 간판에 케이크라고 써있어. 오, 저 올라오는 거 봐라. 짠. 와, 지금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방금 이 간판에 바람이 들어가서 올라오는 거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이 안에 광학식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좀 손을 많이 떠는 편인데 그런데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영상을 찍어도 그 정도를 버텨준다는 거죠. 영상 같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갑시다. 멋진데? 좀 더 그 헤비메탈스러운 쇼맨십으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 I will never die. 못 찍었어. 좋아. 제신 멋진데?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왔어요.
친구들이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몇 장 찍어줬는데 인물을 찍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렇죠? 얼굴 인식 좋아요. 자,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찍어본 거죠. 제일 먼저 풍경이라든가 접사라든가 손떨림 보정에 대한 것들, 동영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인물 촬영은 당연히 굉장히 빠르게 촬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공연을 조금 보다가 넘어갈게요. 많이 걸어왔더니 조금 힘들어요. 자, G4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 전문가라고 써진 게 있는데 이 전문가를 딱 누르게 되면 카메라를 전문가 모드, 수동 모드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제가 한 장을 찍어 봤는데 굉장히 밝고 맑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조금 어두운 조금 지금 낮이잖아요. 낮인데 조금 밤 같은 느낌의 그런 사진이 좀 찍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지금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저 건물이 불을 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저기 켜져 있는 불빛들, 자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찍은 거고요. 방금 전에 아예 자동으로 찍었던 거예요. 자동으로 찍은 건 하늘도 파랗고 건물도 밝게 잘 나왔는데 조금 어둡게 해가지고 밤 분위기를 좀 내본 거예요. 이런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커스 같은 것들, 요걸 한번 접사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요 대나무가 쪼개져 있는 요거를 접사로 찍을 건데 포커스를 매뉴얼로 가는 거예요. 초점을 이렇게 해서 MF 눌러놓고 가까이 최단 거리, 그리고 셔터 스피드를 조금 밝게 올려가지고 한 125분의 1초 ISO. 요거는 아까 너무 어둡게 만들어 놨네요. 이거 좋네요. 그리고 최단거리 포커스로, 자 굉장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 찍은 건데 어때요? 실물보다 요게 더 크게 찍힌 것 같죠? 이 정도까지 가까이 찍을 때 포커스 때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 포커스를 내 손으로 움직이거나 이럴 때 그 밖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맑잖아요, 이 풍경 자체가. 그런데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누렇게 ISO도 다시 또 적정해가지고 조금 더 영화처럼. 자 이거를 안 하고 다시 가서 완전히 심플. 자 그래서 두 장을 비교를 해봅시다. 요게 제가 자연스럽게 촬영을 한 거고요. 요게 영화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노랗게, 노란색이 좀 들어가면 좀 차분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 요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 모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내고 싶은 어떤 느낌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화기들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 프로그램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어플이라든가 이렇게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런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전화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앱이라든가 어플의 도움 없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전화기에서 카메라를 만들 때부터 이걸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어플이 들어와서 만들어주는 것과 오리지널로 이게 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질 같은 것들, 세팅이 이렇게 맞춰지겠죠. 여기에 수동에 그 어울리는 그런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수동 촬영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와. 야. 여기는 이 자전거 되게 예쁘다. 와. 아, 남의 집 정원인데 되게 예쁘네. 오. 뒤에가 싹 날아가는데 이건? 뒤에 날아가는 거 봐. 이 정도 차이여서 광각인데도 뒤가 이렇게 잘 날아가네. 자, 홍대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들은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날카롭고 선명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보시는 바와 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해가 다 넘어가고 밤이 되면 제가 야경 찍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어디 들어가서 쉽시다. 밤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불도 좀 켜졌고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들은 야간에 촬영을 해보면은 참 힘들었었어요. 어둡게 나오거나 혹은 노이즈라 그러죠. 지글지글 거리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나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쪽 거리가 좀 어두운 편이거든요. 아직 가로등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장을 쿡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와요. 뭐랄까, 생생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까요? 그런 느낌이네요. 조금 더 어두운 데를 찾아가지고 한번 찍어봅시다. 멀리 가긴 좀 그렇고. 여기, 자, 저 가게 하나가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가게 하나는 어둡고 하나는 밝아요. 이걸 대비가 된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는 조금 빛이 부족하고 밝은 데가 많이 밝아버리니까 이 밝은 쪽은 떠요. 이렇게 환하게 해서 디테일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데는 어둠 속에 더 묻혀버리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촬영한 사진은 어두운 데 안에 있는 이 부분에 디테일이 보여요. 와, 굉장히 민감하네요, 센서가. 조금만 더 이동해 봅시다. 제가 밤에 촬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오후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오면 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주로 밤이다 보니까 밤에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항상 밤에 촬영하는 건 힘들었었어요. 카메라라는 게 빛이 충만할 때, 낮같이 그럴 때에 타겟을 자꾸 만들어놔요. 그렇다 보니까 밤에 촬영하면 잘 안 나오는 게 당연했었고, 밤에 촬영하기 위해서 뭐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잔뜩 갖고 다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밤 촬영이 상당히 파워풀하네요. 자, 일단 밤 촬영도 해봤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접사라든가 풍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인물 같은 것들, 주로 낮 시간대 빛이 충만할 때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밤 사진 실력도 꽤나 출중한 편입니다.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어때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뭐 중형 디지털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이만해요. 그리고 가격도 수천만 원 막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 카메라들에 비하면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메라는 들고 다니기 힘들죠. 얘는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잖아요. 그 면을 고려해 가지고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아이폰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보다 주변에 6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밤 사진은 얘가 확실히 잘 나옵니다. 근데 낮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날카로워요. 개인적인 취향이 날카로운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날카로운 사진을 이제 컴퓨터로 끌어들여 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립감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이렇게 잡고 누르는 거. 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거 검지손가락 띄어 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대충 잡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이면 한 손으로 철컥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게도 가볍고 이 넓이 자체가 힘을 주기에 참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도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안드로이드 익숙치 않은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어쩌면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로 촬영하는 걸 보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